자, 21일 인천, 제주, 강원, 대구, 경북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91.70%, 김두관 7.19, 김지수 1.1%. 정말 압도적 몰표로 이재명 일극체제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자, 2년 전 이 후보가 얻었던 최종 득표율은 77.7%였죠. 그리고 이제 친명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자,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합산 득표율 21.67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처음에 이제 후보 났을 때 턱걸이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정봉주, 김병주, 전현희, 김민석, 이현주 후보가 나란히 지금 당선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한준호, 강선우, 민영배 이렇게 뒤쫓고 있죠. 자, 이거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? 예상했던 결과입니까? 일단 정봉주 그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현직 의원들보다 인지도에서 월등하게 앞섭니다.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그 인지도가 만든 어떤 결과라고 보고요.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총선에 경선에 승리해 놓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했던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에 나서지 못했어요. 그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. 이번에 이제 본인은 탄핵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선다 이렇게 아주 강한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점도 강성 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거죠. 저는 초반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정봉주 그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. 물론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는 뭐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본인의 이후에 대권과들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좀 배치하기 위해서 러닝메이트 아닌 러닝메이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까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까지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이제 당대표 선거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77.7%인가 얻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를 할 때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다. 그랬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대명이 아니고 이제 확대명이다.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게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민주당한테 좋은 걸지 모르겠어요. 특히나 이제 이런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게 글쎄 당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민주정당의 이 원리나 민주정당의 전통에 맞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다가 저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확장성을 떨어뜨린다. 게다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삐끗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재명 이외에는 아무도 경쟁자도 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저런 모습이 과연 좋은 건가 이재명 대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촌철살인의 댓글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. 저희가 토론에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봉도사 1위 이재명 후보도 당황함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고요. 자, 이럴 거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 추대하지 찬반 투표가 나았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지금 봉도사 정봉주 후보의 어떤 상승세 1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20일 날 밤에 이동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자기 차에 이제 김민석 후보를 태워가지고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? 했고 그다음에 또 강선우, 민영배 후보도 또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다고 해요. 이게 정현주 부위원장 이게 좀 미묘한데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? 글쎄요, 이거는 정말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. 예, 이걸 두고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뭐 최고위원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옵니다. 원팀이다 이거죠. 예, 까지도 나오지만 뭐 이 부분은 또 당원들, 뭐 대의원들, 또 일반 또 여론조사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또 판단하실 영역인 것 같긴 하고요.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에 출연시킨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그런 해석 전제로 놓고 본다면
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또 지지세 이런 부분들이 통하지 않는 또 전당대회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. 권리당원들의 지금까지의 투표 과정을 본다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표가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는 초기이고요. 그리고 지금 공표가 되고 있는 이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이 56%가 반영이 되는데 네네. 그 중에 이제 온라인 투표만,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일부만 지금 좀 공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. 그러면 이제 대의원이 그렇죠. 이제 30% 반영이 되고 14%고요. 14%? 예, 일반 어. 여론이 이제 30%가 그러면 약간 됩니다. 순위의 변화도 있겠네요. 가능하죠. 그거 가능하고, 지금까지 발표되는 건 이제 권리당원들의 득표만이라는 걸 또 강조해드려야 예.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 이제 17일, 18일 그 즈음에 또 대의원들 투표라든지 또 ARS 투표라든지 그리고 일반 국민 투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조금은 좀 예상 밖의 결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, 아무래도 원외 후보는 한 명이었잖아요. 정봉주 후보만 원외 후보이기도 하고, 앞서서 컷오프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제 배지 있는 의원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, 지금 일단 또 권리당원들의 또 지역 순회 투표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또 원외에 있는 정봉주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상 바뀐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초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계속 좀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이제 후보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한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.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죠. 난 좀 이해가 안 된다.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, 자, 그런데 이제 정봉주 후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사실은 후보가 될 뻔했는데 그 말 실수가 있었잖아요. 그 목발 지뢰 네. 관련 그 발언 때문에 했었고, 또 본인 관련해서 여러 이제 폭행 사건도 있었고 해서 뭔가,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과 달리, 아니 국민의힘과 달리 중앙당 컷오프 시스템 없는 게 좀 문제 아니냐, 이런 지적도 있어요, 교수님. 뭐 시스템의 문제보다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그 서서히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얘기. 우리가 우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런 압도적인 지지율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, 그들만의 리그예요.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런 그 압도적인 그들만의 리그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는 게 주로 독재 국가, 그죠? 전체주의 국가의 뭐 히틀러라든가 지금 미국의 공화당도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? 건강한 공화당이 아니에요. 이런 걸 보면 좋은 게 아니고, 정봉주 전 의원의 이런 그 부상은 막말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의 평가가 있다는 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, 정말 그 야당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건강해야 되는데, 근데 장인주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. 지금 강성 그 당원들이 반영이 된 그런 결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.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반 여론조사하고요. 네. 네. 그런데 이제 호준석 대변인,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자폭 전당대회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시끄럽고 분란이 있지만 경쟁을 하는 전당대회와 그런 당과 99% 또는 93% 나오는 그 당과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시끄러운 데를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것이 민주주의니까요. 서로 비판도 하고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.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이 확정됐다가 이제 탈락됐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컷오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 같으면 컷오프에서 이 후보조차 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하신 분입니까? DMZ에 지뢰 밟는 사람은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라고 하면서 북한의 목함 지뢰 두 발로 다리를 잃은 장병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사과하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전혀 사과받고 해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그런 해명까지 하셨던 분이고요. 또 그 몇 년 전에는 조계종을 지칭해서 북한 김정은 집단과 똑같은 집단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해명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조계종 여신도를 폭행해서 벌금형도 받으셨습니다. 가정폭력 논란도
나중에 또 불거졌었죠.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그 수석 최고위원 되시게 생겼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제가 보기에 원내들은 탄핵 얘기 대놓고 못하니까 내가 그거 세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개딸들이 이제 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저는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90% 넘게 득표하시고 계신 거하고 하나로 통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교수님은 민주당이 서서히 죽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려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. 저도 건강한 제1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고요. 한국 민주주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우려되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. 자, 김민석 의원이 지금 이제 최고위원 투표에서 4위인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발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댓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김민석을 1위로 뽑아주세요라고 말한 거죠.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고요. 정봉주 후보 목함질의 조롱에 사과했다고 거짓말도 거기에 폭행 전과까지 수석 최고위원이라니 참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자, 한쪽은 자폭 전당대회 투표율 뚝 떨어지고 한쪽은 어대명의 긴장감이 뚝 떨어지네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총선 참패 이후에도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뭐 민생이나 집권 전당대회는 책임감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. 근데 또 한편에서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 야당은 이제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도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물론 먹사니즘 얘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뭐 민생, 우리 경제 이게 이제 최고의 가치다 이 얘기긴 한데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다가 당대표 경선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뭐 쟁점도 뭐 토론도 없는 사실상 이런 경선이 되다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주목을 받는데 최고위원 선거의 기류는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이재명을 지킬 적임자다예요. 그러니까 저게 과연 전당대회라는 경쟁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그런 경쟁을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, 그러니까 그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이 그 지금 1등으로 그 초반 기세가 나오는 게 좀 의외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친명이고 전부 다 이재명 대표 그 이 대권을 앞장서서 길을 열겠다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정봉주 의원은 이재명 그 대표하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.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 입장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. 여러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자칫 확장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평가가 있는 후보인데 1위로 나서니까 그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여당 전당대회가 저렇게 죽을 때 야당이 뭔가 비전이 있는 전당대회를 하면 상대적으로 돋보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야당이 저렇게 확대명으로 하보다만한 전당대회를 치를 때 여당이 좀 더 이게 합리적 경쟁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쟁이 아니고 돋보일 텐데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양쪽을 쳐다봐도 뭐 별로 다를 게 없다. 근데 이런 어떤 뭐랄까 실망감 같은 것들이 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.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당의 아버지시고 태양이신데 정봉주 그 전 의원이 무슨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제2의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자리 물려받으셔가지고 제2의 정청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표의 걱정은 그 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 칠까 봐 걱정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제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그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이제 기존 40%에서 56%로 늘어났는데 권리당원들은 대정부 투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냐. 그런데 당내에서는 누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가 여기 매몰돼 있는데 권리당원들의 판단은 누가 더 윤석열 정권과 잘 싸웠느냐.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BBK 사건 이거에 대해서 옥살이까지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. 맞습니까? 그런 기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 정부와 얼마나 잘 싸울 사람, 그러니까 이제 투쟁력이 얼마나 강하냐, 또 누가 더 선명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
정봉주 후보가 또 단연 앞서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중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투표를 마치신 권리당원 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지점들을 좀 높게 평가를 했던 것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표심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표심에 대해서 집권 여당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정봉주 후보가 뭐 탄핵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고 정부와 더 세게 싸우겠다, 선명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권리당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도 다시 바라봐야 될 지점이지만 저는 집권 여당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전당대회가 물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또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전당대회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. 전당대회는 수단이고 이제 그 목표는 결국 당을 어떻게 잘 재건하고 잘 수습해서 누가 더 당을 잘 운영해 나가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누가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민주당보다는 뭐 다소 과열되고 시끄러워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회 이후에는 과연 그럴까요? 전당대회 이후에는 한 명의 구심점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남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지도부가 훨씬 더 단합돼서 이 당원들의 이야기도 수습하고 또 그리고 민심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효용성 있는 효능감 있는 정치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하면서 21.67%를 얻고 있는데 그분들 21.6% 그 권리당원들은 정봉주 후보가 내세우는 탄핵이라는 구호에 어찌 보면 좀 동조를 한다라는 그 의견도 있고요. 그런데 댓글을 보면 지금 민영배 후보 왜 표는 왜 안 나오는 거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. 지금 아시겠지만 그 1차 컷오프에서 이제 이성윤 의원이 탄핵했잖아요. 이제 전북 그쵸. 출신인데 유일하게 호남 지역 출신의 후보이거든요. 근데 현재는 꼴찌잖아요. 그다음에 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김두관 후보 지지율 이게 뭡니까? 본전도 못 찾게 생겼네요. 분발하십시오. 이런 의견도 있는데 민영배 의원 표 안 나오는 것 관련해서는 더민주혁신회의의 강의환 의원 그의 어떤 갈등설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예, 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역량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우리 KBC도 이제 호남에 기반한 그 방송이지만 정말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. 그래서 개인 역량에 대한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지금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정봉주는 왜 잘 나오느냐라는 얘기인데 역시 그 이재명 대표를 강성 당원들이 지지를 하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 한계를 정봉주가 해주고 또 당을 나가서는 조국이 해주고 있다. 이런 논리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그 강성 당원들의 논리를 본인이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나는 거예요. 뭐 박찬대를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켜가지고 원내대표를 만들었다까지 좋은데 김민석이라든가 이현주라든가 뭐 등등 얼마나 그 진부한 인사들입니까? 그런 인사들을 지금 선거 도중에 유튜브에 또 출연시켜가지고 내 마음은 이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본인의 현명한 그 리더십을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.